자, 29.4절에 가보면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자기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단원부터는 이제 전하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전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나가고 있는 여러 개의 전하에 자기장을 가해주면 자기력을 받을 텐데 그 여러 개의 전하가 공간 속에서 지나가면 앞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봤던 공간 속에 지나가는 음극선들의 전하가 받는 힘이 되겠지만 이게 전선 속의 전하가 자유전자가 뭐 지나간다면 그때 결과적으로 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도선 속에 있는 전하가 힘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선이 힘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씩 보면서 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N극에서 S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석이 나와 있는 이 이유는 자기장의 방향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장은 이 NS극 물론 이제 자석 속에서도 자기장이 있지만 우리는 자석 속에 있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석 밖에 있는 자기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N에서 S극으로. 그리고 요 사이에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선이. 전류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 자기장이 지면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지면에서 보자면. 그리고 전류는 아래에서 위로 가해질 때 얘가 힘을 받기 때문에 도선이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게 되는데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게 되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전류의 방향은 그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 또는 전류의 방향대로 양전하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V가 위쪽이죠. V를 위로 잡고 자기장을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왼쪽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이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 전하들이 작용하는 이 전하의 힘을 받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전하가 힘을 받는다는 얘기는 전선이 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음전하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힘은 왼쪽 방향이 되겠죠. 양전하가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나 음전하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나 받는 힘의 방향은 동일합니다. QVB에 의해서 Q의 부호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재에는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를 좀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요 그림이 뭐냐면 이게 양전하예요. 양전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B는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감아주면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력이 위를 향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이 한 개의 전하가 받는 힘이 위쪽이라면 모든 전하들이 받는 힘의 방향도 다 위쪽이겠죠. 결과적으로 도선이 위로 힘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잘 보면 ILB 이렇게 돼 있죠. ILB. QVB가 ILB가 되게 돼요. QVB가 ILB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식은 잘 보시면 한 개의 전하가 V로 움직이면서 B 속에서 움직일 때는 QVB가 되는데 요 부피 안에 들어있는 전하가 모든 힘을 다 똑같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피가 AL이 되겠죠. AL. 단면적 곱하기 길이가 부피가 되는 거고 그럼 그 안에 몇 개 들어있는지 그 밀도가 N이 되는데 밀도 곱하기 부피한 게 전체 개수 N 대문자 N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전체 개수가 되는 거죠. NAL이. 이게 전체 개수. 이거 한 개가 받는 힘 곱하기 전체의 개수하면 전체가 받는 힘이 되는데 그 얘기는 전체 도선이 받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 앞에서 봤던 우리 NQV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A를 곱하면 이게 이제 전류가 되게 돼요. 그래서 전류가 되고 V 곱하기 L이 요 L은 그냥 L이 되겠죠. 이 전체 길이 L. 그래서 NQVA가 전류 I가 돼서 ILB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 우리 앞에서 요건 하나가 받는 자기력이고 이 NAL이 전체잖아요. 그리고 소문자 N이 밀도가 되는 개수의 밀도. 그래서 단위 부피당 전하의 수, 즉 전하 개수 밀도, 운반자 밀도라고 합니다. 밀도 곱하기 AL 하면 전체 개수가 될 거 아니겠어요. 밀도 곱하기 부피하면 전체 개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ILB로 여기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ILB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NQVA예요. 여기 이제 I가 돼서 ILB로 바뀐다.
자, 한 개의 전하가 있을 때는 QVB 써주면 되고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ILB로 써주면 자기력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V 곱하기 B나 L 곱하기 B나 뭐 갖게 되는 거고 방향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양전하로 생각했을 때의 방향과 동일하다는 얘기고 요 그림이 뭐냐면 이거는 위에 있는 ILB는 전체 길이 L이 다 주어져 있을 때 그런 거고 요거는 미소 길이만 DS만 주어지면 이 미소 길이의 도선이 받는 힘은 IDSB가 되겠죠. 길이 L 대신에 DS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IDSB가 됩니다. 그럼 모든 도선이 받는 힘은 각각의 짧은 도선이 받는 힘을 다 더해주면 모든 도선이 받는 힘이겠죠. 그래서 그 미소 도선의 길이 DS가 받는 힘은 IDSB가 되는 겁니다. 이걸 DF라고 쓴 거예요. DF. 그럼 DF를 적분하면 모든 F가 되겠죠. DF가 DSB인데 이걸 적분하면 즉 A에서 B까지는 이건 이제 경로죠. 요 왼쪽 끝이 A, 오른쪽 끝을 B라고 하자면 A에서 B까지 모든 길이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전체 도선이 받는 힘이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해서 우리 예제 29.4번을 풀어보는데요. 반원형 도선에 작용하는 힘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반달 모양이에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직선 도선인데 직선 도선이 있고 이렇게 돌아오는 반원형 도선이 있을 때 이것들이 받는 힘을 구해보는데 이 직선 도선은 그냥 ILB 구해주면 되죠. ILB. L은 어느 방향? 오른쪽 방향. B는 위쪽 방향에서 감아주면 오른쪽 방향에서 위로 감아주면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에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반원형 도선은 이게 미소 길이 DS로 다 이렇게 이제 미분해 준 다음에 그 DS가 받는 힘을 전체를 다 적분해서 위에 얘가 받는 힘을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이 DS 곱하기 B 해주면 DS라는 요 길이는 R 곱하기 D세타가 돼요. 요 미소 각이 DS예요. 요 DS를 바라보는 각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호의 길이랑 같아지게 되겠죠. D세타가 매우 작은 각일 때 D세타가 그럼 DS는 R 곱하기 D세타가 됩니다. 그렇죠?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 되기 때문에 DS는 RD 세타가 되는데 요거의 곱하기 수직 방향이 되기 때문에 사인 세타로 이렇게 곱해줄 수 있어요. 네, 이게 수직 방향이잖아요. DS와 B가 서로 수직 방향만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인 세타가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우리 QVB 사인 세타 했던 것처럼 IDL 세타, I 곱하기 DS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사인을 적분하면 이게 2가 돼요. 2. 이게 IRB 사인 세타를 0에서 파이까지인데 이 각도가 0이고 한 바퀴 돌아오면 요 반바퀴죠. 이게 이제 사인 세타는 0에서 파이까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적분하는 과정이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게 2가 되기 때문에 IRB의 2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다시 보게 되면 ER이라는 얘기는 결국 요 지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나 위쪽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나 결과적으로 같아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기장 속에서 이 도선이 받는 힘은 수직 방향만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 반원형 이 도선도 결과적으로 자기장의 수직한 성분은 그냥 지름 길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름 길이하고 동일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지만 수직 방향은 그대로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이런 직선 성분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도선과 왼쪽으로 가는 도선이 두 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도선이 받는 R자 힘은 어떻게 돼요? R자 힘은 0이 됩니다. 대신 토크가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이 힘은 들어가는 힘을 받고 이 위쪽에 있는 반원형 도선은 나오는 힘을 받는데 들어가는 건 아래쪽에서 힘을 받고 나오는 건 주로 위쪽에서 힘을 받으니까 얘는 이제 회전력은 얻을 수 있겠죠. 바로 이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 회전에 관한 건 토크이기 때문에 토크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29.5절에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전류 구리가 받는 토크 이게 바로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예제를 이제 통해서 여기 이제 토크로 살짝 이제 건너온 내용이 되는데
R자 자기력은 0이잖아요. 앞에 그림에서 보자면 요 자기력은 0이 되지만 이제 토크는 0이 아니죠. 그 토크를 이제 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모형으로 이 사각 코일이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기장은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러면 왼쪽 도선은 이렇게 전류가 지금 내려오고 있고 오른쪽 도선은 전류가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요걸 이제 이건 위에서 본 그림이고 요 아래는 옆에서 본 그림이에요. 이걸 옆에서 즉 이 B 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래쪽에서 위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2번 도선이 나오고 있는 건 점으로 표시한 거고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옆에서 봤을 때 그러면 들어가고 있는 건 이렇게 이제 X 표시를 한 겁니다. 이거 이제 4번 도선이고 이 1번 도선과 2번, 3번 도선은 그냥 이렇게 이제 가로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겠죠. 자기장은 여전히 이제 오른쪽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2번 도선은 위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우리 QVB, ILB에서 오른손 법칙 역시 적용시켜 보면 요거는 이제 위쪽으로 힘을 받고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서 R자의 힘은 0이지만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R자의 힘은 0이지만 이게 회전력을 얻게 되겠죠. 회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크를 구해보면 힘까지의 거리, 요게 이제 반지름 2분의 B가 되는 거죠. 2분의 B 곱하기 F가 돼요. 왼쪽 똑같이 마찬가지로 2분의 B 곱하기 F 이렇게 돼서 토크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 토크 구하는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력은 IAB예요. 왜냐하면 요 길이가 A거든요. 요 길이 A. 그래서 A 길이의 도선이 B 속에 있으니까 IAB의 자기력을 2번과 4번이 받는데 물론 1번과 3번은 어때요? 자기장 방향 평행하기 때문에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R자 힘은 0이지만 토크가 존재하고 토크는 반지름 곱하기 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반지름은 힘까지의 거리란 말이죠. 이게 2분의 B가 되는 거죠. 2분의 곱하기 F2, 2분의 곱하기 F4가 되는데 같은 방향의 토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각각의 2배가 되면 되는 거고 이 각각을 구해보면 F가 IAB 대입해보면 2분의 IABB가 되겠죠. 그런데 이 AB라고 하는 거 소문자 AB는 이 코일의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 A로 바꿔줘요. 이거를. 그래서 IAB가 나오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 토크는 뭐예요? 이 도선고리가 받는 토크는 여기 흐르는 전류 곱해주고 면적 곱해주고 자기장 곱해주면 돼요. 다 곱하면 돼요. 다. 그래서 자기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기력은 QVB 다 곱하면 돼요. Q 곱하기 V 곱하기 B에도 자기력 구해지고 ILB도 마찬가지죠. I 곱하기 L 곱하기 B 다 곱해서 자기력 구해지고 토크도 I 곱하기 A 곱하기 B 다 곱하면 되는데 뭐 곱해야 되는지 이것만 좀 체크를 해주면 돼요. 전류 고리 있으니까 전류 곱해줘야겠죠. 고리이기 때문에 면적 곱해줘야겠죠. 자기장 속에 있으니까 자기장 곱해줘야죠. 나오는 대로 그대로 다 곱해주면 힘이나 토크를 다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공식이 그래서 편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은 뭐냐면 그럼 힘을 조금 받았어요. 그럼 회전을 조금 하겠죠. 회전을 하게 되면 요 각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죠? 이때 이 각은 이 도선 힘까지의 이 거리 위치 벡터와 힘이 만드는 각도의 값과 동일합니다. 요 세타 값이.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보면 여기까지의 벡터는 이런 방향이 되는 거죠. 여기 위치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요 각도가 힘과 이 위치 벡터가 만드는 이 각이 되는데 요게 세타는 여기 이제 반대쪽에 있는 요 세타와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요거 이제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잘 안 보이니까 요렇게 요 세타가 되는 겁니다. 요 세타 그렇죠? 근데 이 세타는 결과적으로 또 뭐와 같았냐면 이 고리 면이 바라보는 방향 있잖아요. 그리고 면의 방향 A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A 방향. 면적이 바라보는 방향이 면적 벡터의 방향이 되고 이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 되니까 B 방향이 되잖아요. 요 둘이 이루는 각도 세타. 요 세타나 이 세타는 또 같게 되겠죠. 90도만큼 이동한 회전시키면 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회전시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토크를 우리가 구할 때 IAB를 쓰게 돼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보시게 되면 토크가 IAB가 되는데
이 토크의 크기는 IAB 사인 스타가 됩니다. 우리 A 곱하기 B의 외적은 둘이 이루는 방향의 사인 값을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A의 방향, B의 방향이 이루는 각 세타의 사인 값. 그래서 임의의 방향일 때, 임의의 방향에서 토크는 이렇게 각도 세타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90도가 되면, 즉 A가 완전히 위쪽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는 90도가 되니까 최대 토크가 작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얘가 이제 오른쪽을 바라보게 되면 어때요? 그때는 아예 토크가 제로가 될 수도 있겠죠. 세타가 0이면 0이고 세타가 90도면 사인 세타는 1이 되기 때문에 토크는 IAB와 0 사이에서 크기가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A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고리의 면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잡은 건데, 이 고리가 원형이라고 생각하자면 4개의 손가락으로 감아주는 겁니다. 전류의 방향을 감아줬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 요 위쪽이라는 얘기예요. 아래쪽이 아니라. 그래서 오른손 법칙을 적용해서 이 면적 벡터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면적 벡터인데 이게 나중에는 자기쌍극자 모멘트가 돼서 우리 그리스 문자의 뮤로 표시를 합니다. 이 방향이 자기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되고, 그럼 이 자기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값이 뭐냐면, 자 여기 토크를 다시 보면 이게 IAB가 되잖아요. IAB가 되는데 이걸 다른 문자로 바꿔줍니다. IA를 묶어서 뮤로 표시하는 겁니다. IA를 묶어서 뮤로 표시하자. 그래서 IA로 묶어서 뮤로 표시하는데 A의 방향과 뮤의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이 뮤를 자기쌍극자 모멘트라고 하고, 그 자기쌍극자 모멘트는 전류 곱하기 면적이 되는 겁니다. 전류 I 곱하기 면적. 이게 IA를 뮤로 바꿔줬으니까 그런 거예요. 단위는 뭐가 돼요? 암페어, 그리고 요 A는 면적이죠. 그러니까 미터 제곱이 되는 거죠. 암페어 미터 제곱이 자기쌍극자 모멘트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다시 코일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N개가, 코일이 여러 개 따블로 다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 하자고요. 여러 번, N번 감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N을 또 곱해주면 자기쌍극자 모멘트, 코일 뭉치의 자기쌍극자 모멘트가 NIA가 되는 겁니다. 그럼 토크는 얼마가 되겠어요? NIA 곱하기 B가 되겠죠. 그래서 N개 있으면 N배 해주면 돼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크는 뮤 곱하기 B, 뮤를 자기쌍극자 모멘트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 모멘트라는 말을 쓰냐면, 여러분 물리학 1에서 토크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어요? 토크는 I 곱하기 알파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토크는 I 알파. 그때 I는 관성 모멘트가 되는 거고 알파가 자기 각속도, 각가속도가 되잖아요. 한번 볼까요? 기억이 안 나니까 또 한번. 토크는 I 알파 이렇게 써졌단 말이죠. 요게 이제 모멘트였어요. 모멘트. 그래서 얘도 이름을 모멘트라고, 토크에 관련된 그 토크를 구하는 그 앞에 있는 요 값들을 우리가 주로 이제 모멘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모멘트가 되기 때문에 이름을 자기 모멘트 또는 자기쌍극자 모멘트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한번 지워야겠네요. 예. 이거 지워볼까요? 예. U는 마이너스 뮤 B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이 토크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자기력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움직이게 됐을 때 토크가 0이 되는 순간은 이 A의 방향과 B의 방향이 서로 평행할 때입니다. 그죠? 세타가 0일 때 토크가 제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때를 포텐셜 에너지의 0의 값으로 놓게 돼요. 포텐셜 에너지의 0 기준점으로 놓게 되면, 그러면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마이너스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뮤 도트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뮤와 B를 곱하면 토크가 되잖아요. 그런데 둘을 내적을 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돼요. 이거는 전기쌍극자 모멘트 구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전기쌍극자 모멘트에서 이 쌍극자가 받는 토크는 어떻게 구해져요? 토크는 전기쌍극자 모멘트 뮤 크로스 E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전기 포텐셜 에너지 U는 마이너스 U 뮤 도트 E였거든요.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게 다 벡터입니다. 벡터. 전부 다 벡터예요.
이렇게 아이고 이거는 에너지는 벡터가 아니죠. 이렇게 이제 아이고 제가 가렸네요. 예, 여기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U는 전기 대문자로 바꿔 쓰죠. 예, 전기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뮤 도트 2였어요.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데 지금은 자기장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장은 이렇게 이제 B로 바뀌게 되는 거고 요건 전기쌍극자 모멘트, 요건 이제 자기쌍극자 모멘트 NIA가 되는 겁니다. 원리는 같아요. 에너지를 구하는 원리는 같은데 자기쌍극자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구할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자기쌍극자 모멘트 도트 B로 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아시고 결과적으로 보면 요런 지금 요런 각도일 때 얘가 자기장 속에 있게 되면 이제 운동 에너지를 얻어서 오른쪽을 쭉 바라보는 요 순간을 싹 지나쳐 가겠죠. 그때의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고 최소는 이렇게 이제 90이 될 때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 값이. 그래서 그 포텐셜 에너지 값을 구해 보면 마이너스 뮤 도트 B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운동 에너지로 나중에 바뀌게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하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전기쌍극자도 여기 이제 제시가 돼 있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홀 효과로 가보는데 이건 이제 정리하는 과정인데요. 응용의 과정이죠. 이것도 역시. 그래서 홀 효과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요거는 좀 간단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29장을 다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납작한 이런 판이 있는데 이 속에 전류가 흘러가게 돼요. 근데 전류가 흐를 때 대개는 전자에 의한 전류, 이게 도선이라면 금속선이라면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를 때 전자는 왼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Q가 B 속에서 V로 움직이면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V 곱하기 B 하게 되면 아래쪽 방향인데 이게 음전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위로 쏠리겠죠. 이렇게 왼쪽으로 지나가던 전자가 위로 이렇게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 전자가 위쪽에 많이 쏠리고 아래쪽에는 반대로 양전하가 있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자가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자기력이 위로 가해지기 때문에 위로 힘을 받겠죠. 그러면 위쪽에 음전하가 많이 모이게 되고 아래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위로 갔으니까 이제 양전하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마치 금속판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죠? 전압판이 있는 것처럼 아래에서 위쪽, 양에서 음의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럼 이 전하는 전기장 속을 흐르게 되는 거죠. 전기장 속에서는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력도 받게 되고 전기력도 받게 되면 이 힘이 균형을 이루게 되겠죠. 균형을 이루게 된다면 여길 지나는 입자는 전기력도 받고 자기력을 받아서 평형이 결국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 오른쪽에 전압계가 있는데 이 전압계는 뭐냐면 위쪽에 음전하와 아래쪽에 양전하에 의한 전기장을 측정해서 그 전기장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전압을 측정해서 결과적으로 전기장을 재려고 하는 건데, 전압이 전위차가 측정이 되고 이 전위차를 거리로 나눠주게 되면 그럼 전기장이 구해지겠죠. E는 델타 V 나누기 D잖아요. E는 델타 V 나누기 D가 돼서 전기장을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전기장은 다름 아닌 V 곱하기 B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속을 지나는 전하에게는 전기력과 자기력이 전기력 QE와 자기력 QVB가 평형을 이룰 거 아니에요. 평형 상태라면 평형을 이루게 되면 이때의 전기장 EH는 바로 VB가 됩니다. EH가 VB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을 해서 VB를 대입하게 되면 델타 V는 즉 전위차,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건 전위차 측정할 수 있단 말이죠. 전위차 V는 델타 VH는 소문자 V, 이건 속력이죠. 속도 곱하기 B 곱하기 D로 계산을 할 수 있어서 VD를 구해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VD는 BD분의 델타 V가 되는데, 내가 가해준 자기장 B를 알고 있다는 조건, 그리고 요 간격 D는 뭐예요? 요 D는
2D잖아요. 2D니까 요 높이 D란 말이에요. 간격. 그죠? 위쪽 판과 아래쪽, 위쪽 면과 아래쪽 면 사이의 간격, 요 D가 주어져 있잖아요. 얘로부터 VD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 타입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양전하에 의한 전류라면 양전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양전하가 만약에 흘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양전하는 자기력을 위로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V 곱하기 B 하면 위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럼 위쪽에 양의 전하가 아래쪽에 음의 전하가 있게 되는 거고 전압을 구해보면 얘는 전압의 부호를 가지고 지금 제가 살짝 가렸는데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위쪽이 음전하인 경우는 이게 이제 전자가 운반자인 경우 전하 운반자가 되는 경우고요. 양성자나 또는 홀이에요. 홀. 우리 이제 반도체라면 우리 양공이나 홀 같은 그런 입자들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면 그때는 위로 힘을 받아서 위쪽이 양의 전위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압계의 부호를 보면서 전하를 운반하는 입자들이 전자인지 양전하인지를 판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운반자의 종류 그랬잖아요. 운반자의 종류 플러스가 되면 양전하, 마이너스가 되면 음전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호나 속력도 계산할 수 있다. VD. BD분의 델타 V로 계산할 수 있죠. 이런 과정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홀 효과까지 정리를 해보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VD는 I는 NQVA라고 우리가 이제 28장에서 7장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요 VD놓고 앞에서 구한 VD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앞에서 구한 VD는 바로 이 VD잖아요. 이 VD, 그죠? VD는 BD분의 델타 V였단 말이죠. 그래서 델타 V를 측정한 건데, NQ, 요 VD를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BD분의 델타 V, H죠. 델타 VH를,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 요 V에다 얘를 넣는 거죠. NQA분의 I를 넣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 N, 밀도 N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밀도 N, 운반자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반자 밀도 NQ분의 NQ분의 1을 R이라고 써요. R, 홀계수라고 합니다. 홀계수. 요거는 그냥 이렇게 이제 치환했다 생각하면 돼요. NQ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돼서 T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T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 T는 여기 보시면 두께죠. 두께. 그죠? 여기 앞에 보면 이 앞에 그림에서 요거의 두께잖아요. 요 두께. 그죠? 얇은 두께. 두께가 나온 이유는 앞에 나가 보시면 이 면적 때문에 그런 거죠. NQA가 되는데 앞에 그림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면적은 전류가 흘러가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면적은 T 곱하기 D가 면적이 되겠죠. 전류가 흘러가는 그 단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면이죠. 요 면. 그렇죠? 그래서 T 곱하기 D 요걸로 이제 A를 바꿔준 겁니다. 요 A를. 그래서 A는 T 곱하기 D가 되는데 위에 D가 하나 더 있으니까 요거의 약분이 돼서 T만 남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요 식이에요. 그냥 이 식. 앞에 이렇게 이제 치환해주고 요 치환해준 걸 홀계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에서의 홀효과 요게 보게 되는데 구리 속에 전류가 흐른다면 당연히 전자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Q 대신에 전자의 전하량 넣어주고 N은 전하 운반자 밀도인데 자유전자일 테니까 거의 원자의 밀도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의 밀도 구리에서는 원자량이 주어져 있으니까 원자 밀도를 구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께가 주어져 있어야겠죠. 두께 0.1cm. 0.1cm라는 얘기는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라는 얘기입니다. 전류 주어져 있고 자기장 다 주어져 있으니까 델타 V 이게 이제 홀 전압이죠. 이걸 이제 홀 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홀 전압을 구하면 전위차를 구하면 0.44 마이크로볼트로 나오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29장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고 다음으로 이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요. 연습 문제 12번부터 같이 풀어봅시다.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 전자가 입사가 되면 이 안에서 이제 원운동을 하겠죠.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돌아서 나올 텐데 왼쪽으로 나오겠죠. 그때 이 자기장 내에서 움직이는 시간 간격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 간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격이란 말은 안 쓰고 그냥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자기력 문제 F 아래쪽에서 볼까요? FB는 QVB가 됩니다.
그렇죠? 다들 잘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v 곱하기 b의 방향을 보면 이제 b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른손 법칙 v에서 b로 V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B로 감아주게 되면 위쪽 방향으로 오른손 법칙의 위쪽 방향으로 V 곱하기 B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입자가 전자잖아요. 그러니까 F의 방향은 이 V 곱하기 B와는 다시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방향으로 물론 이제 진입하는 순간에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진입하는 순간은 뭐 이렇게 경계선에서 좀 그려볼까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얘는 이렇게 돌아서 반원을 돌아서 이제 이쪽으로 튀어나오겠죠. 자기장이 오른쪽에 계속 다 있다고 했을 때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때 시간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 V하고 B는 지금 수직이 되었네요. 그렇죠? 그림에서 보자면 따라서 이 F의 크기는 그냥 아예 F라고 합시다. F는 QVB가 되고 이게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겠죠. R분의 mv 제곱이 돼서 v가 하나 약분이 되고 r을 구하면 qb분의 mv 또는 v는 m분의 qbr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이걸 다시 써보면 v는 m분의 q 맞죠? m분의 qbr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주기라고 하는 건 반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지금 이 한 바퀴 도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 반회전만 하고 자기장에 머무른 다음에 이제 나온 거니까 일단 주기를 먼저 구해보면 원운동하는 경우 주기는 v분의 2πr 즉 속도분의 거리가 돼요. 이때 이제 v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주기는 qbr분의 2π 어떻게 되죠? 이게 m분의 qbr이니까 r 하나가 약분 되겠죠. q b분의 2πm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주기를 구해볼 수 있는데 이건 한 바퀴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제 반원만큼만 회전해서 자기장 속에 머무는 거니까 이 t는 주기의 절반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q b분의 2π 2는 빼야죠. 2는 나눠줘서 파이 m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값들을 한번 대입해보면 Q는 전자니까 약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고요. 자기장은 1mT라고 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테슬라가 되겠죠. 다 모두 MKS 단위를 적용시킵니다. 파이 곱하기 전자의 질량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약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 돼요. 요거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값이 1.6분의 9 곱하기 파이 해주면 이게 어느 정도 나올까요? 1.6분의 9는 5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아요. 그렇죠? 한 5.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이를 곱하면 한 16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한 이렇게 1.6분의 9파이라고 그냥 쓸까요? 1.6분의 파이 그죠? 곱하기 나머지가 10의 거듭제곱 이렇게 쓰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네요. 마이너스 31승 더하기 요거 이렇게 두 개 더해주면 22승이죠. 22승. 그래서 답은 1.6분의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되겠죠. 그렇죠? 31 마이너스 22 하면 9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단위는 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약 요게 이 값을 대충 구해보면 한 6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한 15 정도 나오겠네요. 약 15. 그래서 약 15 나노세컨드가 되는 겁니다.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머물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B번 문제 풀어보는데 경계면에서 가장 멀어진 거리가 2cm일 때 경계면에서 가장 멀어진 거리라고 하는 건 바로 이 거리가 되겠죠. 반지름이 되겠네요. 그죠? 반지름 R이 2cm란 말입니다. 이때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그러면 운동 에너지 자 이건 이제 A번 문제였고요. B번 문제는 운동 에너지 K는 K2라고 쓸까요? K2는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2분의 1 m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속도는 그대로 이렇게 이제 이 값을 구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질량
m분의 qb r의 제곱이 되어야겠죠. m의 제곱 q 제곱 b 제곱 r 제곱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여기 그냥 이 자체가 m이었잖아요 원래. 그래서 2분의 1 m 곱하기 지금 v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아예 2m분의 q 제곱 b 제곱 r 제곱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2 곱하기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kg을 이제 질량으로 써주는 거고, q의 제곱이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에 이거에 다시 제곱이 되겠고요. 자기장은 10의 마이너스 3승 테슬라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마이너스 6승 테슬라가 되겠고, 테슬라 제곱이 되겠고, 반지름이 2cm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죠. 그럼 제곱하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단위 다 생략해서 결국 이게 에너지니까 줄로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요거 하실 수 있겠죠? 요걸 그럼 정리해서 계산기로 계산하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로 간단히 계산해서 에너지가 몇 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2번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시죠. 19번 문제는 양성자를 가속시키기 위한 사이클로트론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바깥 반지름이 0.350m라고 하고 두 D 사이에 600V의 전위차에 의한 압력으로 전압으로 가속이 되겠고요. 자기장의 세기는 0.8 테슬라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좀 여러 개죠. A번에 이 가속기의 사이클로트론 진동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이 사이클로트론 진동수는 각진동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값을 구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관습처럼 이렇게 가속기의 사이클로트론 가속기의 진동수는 오메가 값을 주로 이제 의미합니다. D에 대해서는 D가 아니라 이게 지금 사이클로트론이죠. 두 개의 D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원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원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자석이 있고 위쪽에도 이런 자석이 이렇게 원통 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는 이렇게 살짝 갈라져서 오른쪽 판과 왼쪽 판이 이렇게 이제 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전하가 움직일 수 있는데 이렇게 원운동을 하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게 되고 한 바퀴 다 돌아서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자, 위쪽은 뭐 N극, 아래쪽은 S극이 되던가 아니면 그 반대로 되어 있겠죠. 자, 이때 오메가 값을 구해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자기력 F는 QVB가 R분의 MV 제곱이 되도록 이제 다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여기로부터 이제 V를 구하면 V는 M분의 QBR이 됩니다. 계속 해왔었죠. QBR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주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바로 주기가 V분의 2파이 R이 됩니다. V분의 R 같은 경우에는 QB분의 M이 돼서 QB분의 M이 맞죠? V분의 R은 QB분의 M.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QB분의 2파이 M. 제가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전개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암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자격증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자격 테스트를 한다거나 뭐 암기력 테스트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뭐 쓸모 있겠죠. 자, 속도를 이렇게 구했는데 이 속도는 이 R에 따라 이 T를 구한 거죠. T를 구했더니 T는 주기는 속도에 무관합니다. 그래서 V와 R에 무관하다. 그래서 가속이 돼서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도 여기를 이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항상 요 QB분의 2파이 M이 되는 거죠. 오메가를 구할 때는 오메가는 T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T분의 2파이 적용 한번 해보면 M분의 QB가 되겠죠. M분의 QB로 이렇게 오메가 값이 구해집니다. 여기에 이제 숫자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지금 이제 회전하는 건 바로 이제 양성자가 됩니다. 양성자의 질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 되고요.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고 자기장이 0.8이라고 주어져 있죠. 이게 답이에요.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드로 나오겠죠.
그래서 1.6, 1.6은 뭐 약분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8 곱하기 10에 27 마이너스 19승이니까 8승이 되는데, 여기 이제 0.8에서 8 했으니까 7승으로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겠죠. 이렇게 A번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고, B번 문제 보시면 B번은 양성자의 최대 속력 이렇게 이제 벗어날 때, 즉 반지름이 주어져 있는 0.350m가 될 때 속력을 구하는 거니까 요 식에다 넣으면 되겠죠. V에 대한 식. 직접 대입을 해주면 V는 M이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미 이 오메가를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 오메가는 V는 R분의 오메가가 되겠네요. R 오메가가 되겠죠. V는 R 곱하기 오메가니까 이미 구해놓은 식에 그대로 구해도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구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반지름을 곱해주면 0.350 곱하기 8 곱하기 10에 7승 미터 퍼 세크가 답으로 나오겠죠. 요거 계산해 보면 한 48 32하고 38 24 사이니까 한 28 정도 나오겠네요. 2.8. 그래서 약 뭐 2.8 곱하기 10의 7승 미터 퍼 세크 이 정도 나와 줄까요? 이거 제가 구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저 오늘 빈칸으로 좀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를 저어서 여기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한 2.7이나 8 정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고 C에서 최대 운동에너지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C는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B번에서 구한 V 제곱을 하고 거기에 질량으로 곱해주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 되고, 요 V 제곱한 거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위는 이제 줄로 나오겠네요. 줄로 V를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해낼 수 있고, D번에 가보면 이 사이클로트론 속에서 양성자가 하나가 몇 번 회전하는지 계산하라. 이 속도가 이런 속도가 결국 되는 거죠. 이런 결과적으로 이게 이런 속도로, 빠른 속도로 이제 밖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속도가 되려면 가속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이만큼 얻었다는 얘기는 처음에 이제 정지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가 얻어졌으니까 이 운동 에너지를 공급한 에너지원은 바로 이 전원이 되겠죠. 그죠? 전기 전원에서 전기장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서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나온 거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E 곱하기 델타 V, QV죠. 본래 W는 QV입니다. W는 Q 델타 V가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운동 에너지 1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 델타 K와 같아지는 거고, 이 전하량은 전자의 양성자의 기본 전하량이니까 1이라고 써준 것 뿐이에요. 이렇게 돼서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이 C번에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하가 몇 볼트, 600볼트죠. 요거를 몇 번 개수가 있겠죠. 회전수. 이 회전수를 F라고 하겠습니다. F라고 하면 좀 진동수하고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앞에 다시 써서 E 곱하기 델타 V의 N번 이렇게 써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양성자 한 개가 있을 때 한 번 가속이 되면 그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얻지만 지금 N번 회전했으니까 N번 가속이 되겠죠. 이거를 이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바퀴 돌아갈 때 이 D 사이에서 가속이 되는데, 이거 잘못 그렸네요. 다시 이렇게 D 사이에서 가속이 되는데 위로 지나가고 아래로 지나가고, 여기 이제 한 바퀴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지날 때는 2번 가속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2번 가속이 됩니다. 한 바퀴 회전에 2번씩 가속이 돼서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얻어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회전수 n을 구하라 그러면 n은 2 곱하기 기본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고요. 전압이 600볼트가 됩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 C번의 답을 여기 이제 K
B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n의 개수가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구하면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몇 회전이 답으로 나와 주겠죠. 한 가지 또 다르게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이제 2 곱하기 V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줄로 써도 되지만, 그래 놓고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아예 이걸 전자볼트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 우리는 줄로, 그죠? 줄로 계산했습니다. 예,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양성자가 가속되는 시간 간격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 시간 간격은 지금 회전수를 계산하면 회전수를 알 수 있어요. 회전수는 요 n이 회전수가 되잖아요. 몇 번 회전했는지 여기 이제 구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움직인 각을 알 수 있겠죠. n번 회전하면 2파이 n 만큼 움직인 거죠. 이게 이제 세타가 되는 거예요. 세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각도만큼 돌았는데, 그럼 시간은 어떻게 구하나? 시간은 각속력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습니다. 각속력 오메가가 이렇게 구해져 있으니까 각도 나누기 각속력이 바로 걸린 시간이 되겠죠. 델타 t, 아니면 그대로 뭐 t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적용해 보면 오메가가 t분의 2파이고 또는 n분의 큐비가 되잖아요. n분의 큐비.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아예 지금 세타 다 계산했죠. 세타가 2파이 n 나누기 오메가는 a분의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 나왔네요. 그렇죠? 다 끝났어요. 여기 n 계산한 거 넣어주고, 오메가 2번의 답 넣어주고, n은 d번의 답이고, 오메가는 a번의 답이고, 이렇게 넣어서 계산해주면 시간이 단위 초로 나오게 됐습니다. 몇 초가 걸릴지. 이게 2번 문제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전체 문제 풀이가 다 끝난 겁니다. 꽤나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없어요. 그렇죠? 해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하나하나씩 검토해 보시고 우리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연직 방향으로 고정된 두 개의 얇은 도체들이 있고 이 사이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가로 수평도선도 또 같이 있습니다. 여기 질량하고 길이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림에 나타난 대로 5A의 전류가 흐르면 수평도선은 아래 방향의 중력을 받으면서도 위로 등속 운동을 한다. 이게 조건이죠. 일정한 자기장 내에 들어있으면서. 자, 그런데 등속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수평도선에는 어떤 종류의 힘들이 작용하는가? 여기는 질량 나와 있으니까 중력이 작용해 주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mg. 그리고 전류가 왼쪽으로 흐르는데 이게 위로 가속을 하고 있다. 등속이죠. 등속. 위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위로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은 mg랑은 같을 거예요. 그래야 이제 가속도가 0인 등속 운동을 할 테니까. 그럼 이 힘은 어떤 힘이냐? 전류가 자기장 속에 있는 거죠. ILP를 갖고 있는 이런 자기력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B는 나오는 방향이어야죠. 그래야 이 B방향으로 전류 흐르는 방향에서 B방향으로 감싸줬을 때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위로 힘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B는 나오는 자기장이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 자체는 어떤 종류의 힘들이 작용하는가 그러면 답은 A번에서 답은 자기력과 는 위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중력은 당연히 아래로 작용하는 이런 힘이 될 겁니다. 됐어요. 자, B번은 수평도선이 등속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소의 자기장의 크기를 구하라. 일단 같아야 되는 거죠. 등속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저항이나 마찰 이런 거 무시하자면 ILB가 그대로 mg가 되면 되겠네요. 이때 이제 자기장의 크기를 구하라 했으니까 B는 IL분의 m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는 5A라고 주어져 있죠. 5 곱하기 도선의 길이는 0.15m, 15cm니까요. 질량은 0.015kg이죠. 이런 거 헷갈리지 마세요. 15g을 0.15kg이라고 쓰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 써주면 이 단위가 그대로 테슬라로 나옵니다.
자기장의 SI 단위가 바로 테슬라니까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B번 C번을 구한 거죠. B번을 구한 거죠. B번은 이게 같을 때가 되겠네요. B번의 답은 이 자기력 ILB가 mg하고 같을 때 i를 위를 너무 크게 썼네요. ILB가 이렇게 이게 B번이 답이 되는 거고 요건 이제 C번이 되는 거죠. C번 이걸 풀어준 거죠. 풀어서 B를 구했더니 이런 B가 나왔다. 풀어준 거고요. D번도 있죠. 자기장이 이 최소값보다 크면 수평 도선의 운동은 자기장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력이 더 증가하는 거죠. F가 mg보다 크면 위로 가속하겠죠. 위로 가속.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A, B, C, D가 있긴 하지만 자기력 구하는 문제가 돼서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사실은 좀 살펴보면 자기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균일한 자기장 내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균일한 자기장, 전류가 흘러도 균일 자기장이라는 얘기예요. 그 자기장은 어떤 균일한 자기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리가 없겠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균일한 자기장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전류가 흐르면 이런 직선 도선에 의해서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왼쪽에서 나오고 오른쪽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겠죠. 오른손 법칙 적용해서. 그렇죠? 그런데 왼쪽은 또 내려가는 도선이네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이번에는 나오는 거고 왼쪽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두 도선에 의해서 이 사이에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자기장에 의해서 아마도 자기력이 위로 될 것 같은데 그런 언급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언급은. 그래서 무조건 지금은 이 공간에 균일 자기장이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주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29번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바로 도선이 빽빽하게 N은 횟수죠. 감은 횟수. A는 0.4m, C는 0.3m인 코일이 있습니다. 각도도 나와 있죠. 수평 면과 X축 사이의 각이 세타 30도가 되었다. 근데 전류도 이렇게 흐르고 있을 거고 자기장도 이런 크기인데 자기장의 방향은 X축 방향이 됩니다. 이걸 좀 다시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 그림이 더 이해가 잘 될지 아니면 교재에 있는 그림이 더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이게 Z축이죠. 그렇죠? 이게 X축이 됩니다. 그리고 높이 방향이 Y축 방향이 되는 거죠. 도선이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Y축을 더 길게 그려주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도선이 이렇게 있죠. 도선의 색깔을 제가 아예 파란색으로 검은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검은색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연장선을 보면 요 각도가 이제 30도가 되는 거죠. 세타가. 따로 표시는 안 하겠습니다. 30도가 됐으니까. 그러면 요 각은 60도라는 얘기겠네요. 표시해 주는 게 좋겠죠? 30도, 60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0번 감겨져 있어요. 이 도선이. N은 10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코일에 이런 전류가 흐를 때 이런 모양인데 이거를 위쪽에서 이렇게 한번 바라볼까요? 위쪽에서 이렇게 요 위쪽에서 이렇게 이제 바라본다고 합시다. 이 눈썹이 이렇게 생겼나요? 어쨌든 그럼 다시 좌표축을 그려보는데 좌표축은 빨간색으로 X축이 있고 Z축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Y축 위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Z축은 아래로 X축은 오른쪽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도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선은 30도, 요 방향 30도 방향으로 이렇게 도선이 위쪽 도선만 보이겠죠? 여기서는 전류가 여기 이제 올라오는 거고요. 여기는 내려가는 거고 여기는 이런 방향으로 돼 있죠. 교재에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류의 방향. 이런 방향의 전류가 흐르고 여기 나오는 전류 동그라미 표시합시다. 그리고 들어가는 전류 X로 표시를 하자고요. 이 막대를. 긴 막대죠. 요거죠. 요 긴 막대. 됐습니다. 이렇게 두면 이제
파란색으로 힘의 방향을 좀 살펴볼 텐데, 전류가 위쪽 방향이니까 자기력은, 자, 자기장은 오른쪽 방향이죠. X방향, B방향. 이런 방향으로 균일 자기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곳에 다 균일한 자기장이 공간에 균일한 자기장. 요게 X축 방향이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 있을 거죠.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이 도선이 자기장 속에 있기 때문에 I, L 곱하기 B 하면 저쪽 Z축의 마이너스 방향이요. 이런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그죠? I는 나오는 거고 B는 오른쪽이니까 IB, F 이 방향으로 힘을 받고, 얘는 반대로 아래 방향으로 F라는 힘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힘을 받고, 이렇게 요 도선은 이렇게 이제 Z축 방향으로, 요건 서로 같은 방향이죠. 이렇게 이제 힘을 받게 될 거예요. A번에 이때 돌림 힘을 구하는 거죠. 토크를 구하시오. 토크는 R, F, 사인 세타가 됩니다. 사인 세타. 그렇죠? 아니면 R 수직 F 이렇게 구해도 되겠죠. 이때 이 세타는 R과 F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돼요. 중심에서 봤을 때 R은 여기까지 힘이 작용하는 데까지 위치 벡터가 이제 R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세타를 구해보면 이 R과 F가 이루는 각도니까 이 각도는 60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이게 30도니까 이게 90도니까 나머지 요놈은 60도가 돼야겠죠. 이렇게 직각을 제외한 두 개 60도가 돼야 돼, 90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요 세타는 교재에 있는 세타가 아니라 요거는 사인 파이라고 해줄까요? 파이. 요걸 파이는 이제 60도가 되는 거죠. 근데 아래 크기는 중심에서 봤을 때 이 아래 크기니까 요 크기가 길이가 아래 크기가 돼요. 근데 위쪽에 이 지름이 변의 지름이 B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2분의 B가 돼야 되고, F는 A 도선이 받는 힘이 F가 되는 거죠. IAB가 됩니다. IAB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데, 이게 두 개 있어요. 위쪽에도 F라는 힘을 받고 있는 거고, 저 오른쪽에도 F라는 힘을 아래쪽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토크는 요거에, 실제 토크는 이거에 이제 2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배.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2하고 2는 이렇게 하나 약분이 되고, 2분의 I 스몰 a 스몰 b는 요거의 면적이 되겠죠. 면적 대문자 a로 써주고, 그리고 자기장 b 써주면 여기에 루트 3까지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에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토크가 되는 거죠. 토크. 이렇게 토크가 돼요. 그럼 해볼 수 있겠죠? 2분의 전류가 1.2, 면적이 0.4 곱하기 0.3m, 0.3 곱하기 자기장이 0.8, 여기에 다시 루트 3을 곱해주는 거죠. 이게 답이 돼요. 단위는 토크니까 뉴턴 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돌림 힘을 구해줄 수 있고요. B번에 보시면 코일은 어느 방향으로 돌게 되는가, 이 그림은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위쪽으로 힘을 가해주고 아래쪽으로 힘을 가해주니까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 그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9번까지 해서 우리 자기장 29장 문제 4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쉬운 듯 하면서도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틀릴 만한 요소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한 걸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9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